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8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1.08% 낮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0.7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네, 이 경기 둔화 우려는 지금 뭐 몇 달, 거의 뭐 1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시에 있어 왔던 이슈인데요. 참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뭐 약간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이슈가 이제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가면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런 흐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핵심적인 구심점이 되어서 투자 심리를 좀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세계은행이 이제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큰 폭으로 하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역시 지금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기존 전망치였던 4.5에서 3.0으로 1.5%포인트나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왔던 우려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였지만 다시 한번 이 세계은행과 OECD 등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또 투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이치방크가 투자자들에게 이 서한을 보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주장하는 하우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하우스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크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약간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올 가능성을 대략 이제 뭐 3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도이치방크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IB들입니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지금 떠 있는 기사가 이제 한 달 전 기사인데요. 당시에 이제 4월에 이제 미국 주요 IB 중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한 그런 하우스였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도이치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수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이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연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어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현한 것으로요. 오늘 시장에 다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웰스파고 증권이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연준의 긴축이 멈출 때까지는 이 주식시장이 의미 있는 랠리를 보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주가가 이제 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뭐 이런 뭐 시서 흐름이 계속 롤러코스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랠리도 조금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모멘텀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긴축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만큼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관측에 이어서 GDP와 관련된 또 조금 부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면서 더욱 투자 심리가 악화했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트래킹하는 이제 GDP 트래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소 비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 GDP 성장세를 0.9% 성장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같은 지표를 전망한 전망치가 1.3%였습니다. 불과 이제 일주일 만에 이 GDP 전망치가 0.4%포인트 둔화한 수준인데요. 이런 좀 부정적인 지표가 투심에 좀 악화를 하였고요. 특히 미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
깜짝 역성장을 이제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역 수지라든지 뭐 여러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 GDP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전체적으로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경기 침체를 보는 이제 경기의 어떤 상황을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소비라든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나 물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축이 미국 부동산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과 또 기록적인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 모기지 디맨드가 지금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5.4%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와중에 이제 주택 재고는 또 낮은 상황입니다. 수급의 이런 어려움의 교란이 있는 와중에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지금 모기지 신청 수요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이 미국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이제 침투가 한 것이라고 저도 매일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가장 이제 물가 상승을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솔린 가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요. 맨하탄 시내 이제 가스 가격, 개솔린 가격 이제 거의 $5 이하는 이제 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봐도 뭐 4.9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미국 자동차 협회의 통계 지표를 봤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 가격이 거의 $6를 지금 상회하는 6.3달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금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가 상승에 따른 이런 에너지 가격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좀 재밌는 예로 지금 뉴욕의 명물 중에 하나가 이제 $1 피자라고 하는데요. 피자 한 조각에 이제 $1씩 받고 파는 그런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하탄에.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 기록적으로 오르면서 사실 이렇게 피자를 $1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가게 간판에 $1 피자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사실 이제 $1.5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이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인플레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면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 자산인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3%대로 오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이제 긴축 통화 정책에 더 채권 시장이 경기 둔화보다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그 유럽 ECB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ECB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팬데믹 동안 이제 펼쳤던 자산을 다시 걷어들이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APP라든지 PEPP 등을 통해서 이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는데요. 이제 ECB가 이제 이런 거를 종료를 하고 APP를 종료를 하고 또 이제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이제 좀 정책을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 지난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수차례에서 지금 자신들이 하는 거는 이제 긴축이 아니다. 긴축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 normalization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되돌리는 것조차도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긴축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더 큰 폭으로 좀 쪼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CB가 7월 회의에서 만약에 연준과 같이 0.5%포인트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외환시장 등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이제 유로존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유럽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 이제 유로본드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동반해서 함께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 미국 채권 시장에서 관측이 되면서 다시 미국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의 1분기 GDP 수정치 1분기 GDP 이제 지표가 다시 좀 수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0.6%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GDP도 좀 생각보다 좀 상향이 되면서 아무래도 ECB가 긴축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채권 금리를 글로벌리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가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근원물 7월물 WTI 가격이 배럴당 122.11달러에 거래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유가가 120달러대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유가는 이제 1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종가 기준으로 지금 3월 8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가 촉발을 되고 나서 유가가 이제 폭등을 한번 했었죠.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홍역을 겪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넘어가고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이제 굉장히 또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120달러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유가가 이제 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이 원유에 대한 수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차질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140에서 150달러대로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원자재 거래 중개 회사인데요. 트라피구라라는 회사의 지금 CEO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critical situation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가가 어떤 이런 포물선형의 상승세를 그리면서 수개월 안에 배럴당 150달러로 이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유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어떤 수요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성장에도 상당한 지금 어려움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또한 최근에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가가 수개월 안에 배럴당 140달러대로 오를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특이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 소식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를 이제 이끌고 있는 캐시우드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저점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거의 40% 급락을 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최소 5만 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뉴욕 증시 최우량 종목 이제 거의 최우량 애플을 바로 뒤따르는 최우량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이제 큰 폭으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경제 전망의 변화와 이제 러시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러시아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러시아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외신에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뉴욕 증시의 대형 종목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이제 최우량 대장주인 애플 또한 비슷한 방침을 밝혔고요. 나이키와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코카콜라 등 여러 기업이 러시아 사업 철수 혹은 축소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금융주 중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좀 소식이 나왔는데요.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 2분기 손실을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시장 환경, 즉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의 악화와 어떤 변동성 증폭,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 이제 IB 부분 수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크레디트 스위스가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부양책이 축소하고 또 고객 흐름이 굉장히 좀 약해지면서 이 와중에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손실을 경고를 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도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오늘 타겟에 대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타겟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뉴욕 증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타겟의 어닝 쇼크가 뉴욕 증시 크게 끌어내린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타겟의 가이던스 전망 하향이 증시에 조금 충격을 미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타겟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존에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고요. 또 목표 주가 또한 기존 235달러였는데 이것을 165달러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겟 주가는 오늘 하루만으로는 전장 대비 0.5% 안팎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주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반도체주가 이제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인텔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인텔의 CIO가 이제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이 5%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대장주 역시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관련된 종목도 있는데요.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노바백스 같은 경우 이제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노바백스의 주가는 오늘 5% 이상 올랐습니다. 또 중국 종목 중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리바바,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사이트인 알리바바 뉴욕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허가를 발급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비슷한 종목인 텐센트 뮤직의 주가도 5% 이상 올랐습니다.